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이거 제가 어디서 산 사진이 아니라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사랑의 불시착. 아, 요즘에 저 친구들이 뜨겁죠. 결혼까지 했다고 그래요. 예, 불시착이 아니라 정착을 했네요. 아주 잘 했는데 저런 사랑을 꿈꾸는 분들은 쭈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정혁 동무 같은 남자들 많습니다. 여기 또. 예. 그러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불시착의 촬영지가 바로 이 쭈리인데요.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보면 저 뒤에 로즈각 2개 세워놓은 것과 같은 성당이 보입니다. 저게 글로스민스터라는 성당이고요. 여기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린덴호프라는 그 공원 위에서 이 드라마가 찍혔다고 합니다. 이건 옛날 모습이고요. 요 가운데 보는 게 이제 글로스미스터고요. 뭐 여러분 그 옛날 그 쥐리 성의 성곽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 강이 하나 드는데 이 강 이름은 리마트 강이에요. 제가 초등학생하고 함께 여기를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광저우한인교회로 기억하는데 우리 신은영 간사님도 같이 그때 일원으로 같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가 저녁 때는 퀴즈를 했어요. 그래서 찌리에 흐르는 강의 이름은 뭐 그러면 근데 모든 걸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만 맞히니까 이 초딩 둘이 쫓아다니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저희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미리 예습 문제를 시켜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이 강의 이름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서 못 외우다 그러지. 야, 너 롯데마트 말고 무슨 마트 있지? 이러면 애들이 이마트요. 그래 맞아. 이 강의 이름은 이마트 강이야. 여러분 절대 안 잊어먹을 거야. 그래 맞아요. 예, 이마트 강을 북한식으로 읽으면 리마트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 이름은 리마트 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이제 저녁에 또 퀴즈를 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아이들 가르쳐 주려고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요새 뭘 자꾸 까먹는데 저 강만 보면 이마트가 생각나고요. 그래서 리마트 강이지 이렇게 연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면 제가 이 강의 이름 꼭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선물 줄 테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예, 이마트 강입니다. 이마트 강. 예, 여러분의 동네에도 하나씩은 다 있죠? 예. 예, 그래서 취리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동네이기도 하고요. 도시이기도 하고요. 문화의 수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피파 본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또 피파 본부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거 꼭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요.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각 그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스위스 본사들이 다 여기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재밌는데 여기부터는 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임라인.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은영 간사님이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요. 이제 이 타임라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510년이 루젠으로부터 스위스 연방 중심 지역권을 넘겨받으면서 크게 부흥합니다. 그러면서 1519 요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루터파 종교개혁은 1517하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개혁파 종교개혁은 1519 요것만 잊지 마시고요. 이 해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글로스민스터. 여러분 글로스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이 글로스라는 건 독일어로 크다는 뜻이고요. 민스터 하면은 되게 교회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글로스민스터에 여러분 목사로 부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 되게 좋아하셔요. 저도 뭐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교해 가는 걸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목사가 성경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설교할 수 없던 시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 로마 교황청에서 매주를 다 그 성경 본문들을 설교 본문들을 보내오고 그거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혁신적인 일이죠. 개혁적인 일이죠. 스빈글리가
그로스민스터의 목사로 취임하면서 그가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소시지 사건, 저거 그거 보면서 정말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 소시지 사건이 1522년에 일어나는가 하면 그 일로 인해서 1523년에 종교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 2차 종교 논쟁을 통해서 음식의 자유로운 선택, 성경이 금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교리적으로 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67개 조항을, 개혁 67개 조항을 이야기하고, 이 67개 조항을 이 쥐리는 시가 중심이 돼서 지켜가기 시작하고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봐봤던 마부르크 농쟁이라든지 루터와의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2차 카펠 전투에서 이제 여러분 이 전투는 종교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1531년이고요. 사실 제가 저길 가보고 싶어 갖고 이영우 장로님하고 저길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숙소로 들어갔던 뼈아픈 기억이 지난 가을이죠, 장로님, 있었습니다. 왜 늦어서 못 갔냐면 장로님하고 스파게티 먹다가 저기를 못 갔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가려고 합니다. 굶고 가려고 합니다. 굶고. 그래서 그 카펠 전투, 아까 우리 황병인 집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너희가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또 멋있는 얘기 한마디씩 하는데,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하고 그가 전사하죠. 그 써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예. 그 이후로 쭈리의 쯔빙글리의 후예로 이제 그로스민스터의 블링거라는 사람이 부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개혁들을, 중요한 건 스위스 1, 2 고백서를 만들고, 또 어떤 기독교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고요. 또 많은 서신 교환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개혁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글로스민스터입니다. 예,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 건물은 이제 고딕형으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이 리마트강 앞에 아주 우뚝히 서 있는 쥐리히의 모뉴멘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정문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 그 성당의 모습이고요. 이 정문의 문에 청동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동문이 제가 이렇게 자주 열리고 닫히고 해서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되지만, 이 청동문에는요, 성경, 여러분 스위스 종교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사건들을 여러분 보면 쭉 여기에다가 동판화 해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앞면이라고 보면, 아까 정면은 저 반대쪽 있고, 이 반대쪽 앞에 있는 여기 문 하나 보이시죠, 여러분? 요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뭐냐면 바로 찌빙글리의 일생을 한 장면 한 장면씩을 해갖고 여기에 또 이렇게 동판으로 해서 문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는 바로 여기는 죄송합니다. 프라우민스터입니다. 여러분, 원래 프라우민스터는요, 여기는 수녀원으로 지어졌고 수녀원 내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1524년에 수녀원장이었던 카탈리나에 의해서 수도원은 폐쇄되고요. 학교와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을 하고요. 뭐 식량 항아리라는 걸 설치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또 그리고 신학 교육기관으로서 프로페차이라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요. 여기 여인네들도 아주 아름답네요. 저기 보니까 아까 사회 보셨던 분들 저 뒤에 라이방 끼고 있는 것 같고, 예.
멋있습니다. 여기 프라민스터의 특징은 여러분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샤갈이라는 사람 알죠? 샤갈. 예, 저도 되게 좋아하는 미술가 중에 하나인데 이 샤갈의 스테인글라스가 아주 이 프라민스터의 유명한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 들어갈 때 돈 안 받았는데 요즘 스위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스위스 교회가 어려운지 요즘 약간의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래도 들어가 보면 참 들어오길 잘했다 할 정도로 아주 멋있는 스테인글라스 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제가 다 소개하는 교회들은요 다 개혁 교회들입니다. 개혁 교회들인데 그러면 피터 민스터라는 피터 크르케라고도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여기 종탑 보이십니까? 이 종탑 보이시죠? 이 종탑의 이 시계가 유럽에서 가장 큰 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시계도 시계지만 이 안에 참 멋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인물 사방에서 찍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가운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유럽의 성당 혹은 교회들에 가보면 가운데 되게 성자상이나 혹은 성모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성체함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다면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위에다 클로즈업 해놨는데 이 위에 이게 뭐냐면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예배, 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신, 그런 신앙의 고백, 이것들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또 이렇게 라틴어로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이 뭐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럼 빨리 찾아서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츠빙글리 하우스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1층은 일식집, 지하는 무슨 젊은이들 센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츠빙글리가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죄송합니다. 쥐리에서 사역할 때 묵었던 곳이라고 이렇게 편말이 남아 있고요. 여러분 그 쭈빙글리의 동상이 뒤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보면 교회 하나가 보이는데 이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마트강 그 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바사처치입니다. 바사처치. 뭐냐면 물 위의 교회, 물교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뒷면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제가 마지막 팀들하고 여기를 방문했을 때가 2019년이었어요. 2019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저 울산에 가면 대형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청년들 한 30명하고 같이 갔는데요. 아니 갔는데 이 동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래가지고 이거 누가 갖다 놨나. 이게 어마무지하게 크거든요. 여기 조그만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갑자기 없어져 갖고 우리는 엄청 찾아 헤맸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쭈리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인 그 바사처치 뒤에 바사교회 뒤에 그 쭈빙글리 상은 숨겨버리고 진짜 쭈빙글리 상은 없어버리고요. 각 곳곳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곳곳 이 사진이 수백 장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올릴 수가 없어서 몇 개 올려놨는데 곳곳에 이렇게 이 쭈빙글리 상을 만들어 갖고 올려놨어요. 그럼 여기는 학교잖아요. 여기는 공항이에요. 공항.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당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쿠프라는 게 이게 식료품점이거든요. 식료품점 앞에 뭐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건물마다 이런 걸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쯔빙글리의 사상과 쯔빙글리의 가르침은 500년 전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500년 후인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기리자는 의미로 쭈리 저녁에 학교면 학교, 상점인 상점 이런 데다가 저 쭈빙글리 동상을 세워 갖고 그 쭈빙글리의 정신을 기리면서 500주년을 기념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찾았습니다. 제가 실상 갔을 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자, 쥐리 여행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베른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른은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하고 우리 아까 저기 신은영 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스위스의 정치적인 수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회가 있고요. 또 정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너무 멋있죠.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것이 베른 대성당이고요. 이 앞에 또 강이 흐릅니다. 베른 앞에 흐르는 강 이름은 뭐죠? 아름다운 베로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강의 도시고요. 강의 도시고 스위스의 수도이자 개혁교회 교인 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른의 우리 종교개혁도 우리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강력한 도시국가로 발전하게 되고요. 뭐 스위스 연방 소속으로 정치 경제적인 독립 자립을 이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1518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면제부 판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른하르틴 생션이라는 사람이 이제 면제부를 판매하게 되고요. 또 용병제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미사의 희생에 또 금식 계율에 대한 것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세바스찬 마이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길게는 아닙니다. 1년 정도 있으면서 쥐리 신학 논쟁에 참여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베르홀트 할러에 의해서 주의 설교가 시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 야코b 폰 바텐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비센트 성당의 성 비센트 성당의 주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리클라우스 마뉴엘이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또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 앞에 이런 종교적 사건들은 뭐 우리가 외울 거는 없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베른 논쟁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528년에 베른의 종교 개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게 되고요. 베른 칸톤이 개혁교회 규정 제1장에 베른 떼제를 내면서 여기가 이제 종교 개혁 도시로 이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 결혼 법원, 교회 법원이 생기고요. 2명의 장로, 목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종교개혁 운동의 공고화가 추진되고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세기 말 베른 교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 스위스 전역의 이 종교개혁에 아주 큰 획을 그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좀 아쉬운 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세례파라는 이야기를 우리 황병일 집사님이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 제세례파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개혁자들 중심에서도 유아 세례에 대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성도들은요. 일반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카톨릭 성도들은요. 여러분 일반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 다 가서 유아 세례라는 걸 하니까. 그런데 이 제세례파는 이제 성경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도 그런 침례교회 그런 전통들이 있지만 뭐냐면 성경에 유아 세례의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세례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들을 제세례파라고 그러는데 사실 개혁교회에서는 이 제세례파의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제세례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쉽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 베른에서 이 제세례파들이 아까 보였던 그 강에서 많이 수장돼서 죽습니다. 너네들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면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그러고 물속에 빠져 갖고 너무 많은 제세례파를 죽였던 게 좀 아쉬운 역사의 한 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젤은 여러분 스위스와 독일과 그다음에 프랑스라는 이 세 나라의 국경 도시가 바젤이에요. 그래서 바젤 에어포트로 들어오시면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로 에어포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있었던 게 저도 이쪽 대륙 쪽에 이렇게 여행을 처음 개인적으로 할 때가 언제였나 하면 안식년 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런던 히드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젤로 왔어요. 스위스를 오겠다고. 그런데 재밌었던 게 왔는데 나왔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문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스위스로 갈 사람은 스위스 국기가 붙은 그쪽으로 나가고요. 독일로 갈 사람은 독일로, 또 프랑스는 프랑스 국기 붙은 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이 달라지는 건데 왜 그러나 봤더니 이게 유로공항이라서 한 공항을 쓰지만 이제 나가서 그쪽에서 이제 그 영사 업무를 따로 보게 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서는 상상치 못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교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강이 보이는데 이 강에 큰 배들이 오가면서 교역이 발달하게 되고요. 아주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젤도 자 우리가 타임라인을 보면 여기는 찌빙글리도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가 하면요. 웨콜람 파트라는 사람도 여기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에라스무스가 여기 마저민스터에서 사역했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그냥 외운다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를 쓴 곳도 이 바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바젤이 종교 개혁 도시로서의 또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걸로 봅니다. 옆에 있는 저기가 뭐냐면 그 에라스무스의 묘비고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사실 네덜란드 사람이라 우리가 이제 심화과정 때 공부할 건데 네덜란드와 함께. 근데 사실 그분이 돌아가신 건 이 바젤에서 돌아가셨고 그 묘도 바젤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웨콜람파스 동상입니다. 자, 바젤 시청 모습이고요. 야경이고요. 여기 가면 꼭 한번 타봐야 될 게 이 나룻배예요. 여기 보면 박선희 집사님도 보고 김영란 권사님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이분들이 이 배를 탄 거는 뱃사공이 잘생겨서 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타요. 한 5분도 안 타는데 아주 재밌는 배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제가 이 PPT를 다른 데서 만들었을 때 동영상이 돌아갔는데 지금 오늘 여기서 동영상이 안 돌아갑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쭈리우와 베른과 바젤을 봤습니다.